발생된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왜냐면은 네, 반갑습니다. 리온 인베스트먼트의 티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물망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물망 지표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개의 이동평균선을 조합해서 추세의 변화와 추세의 발산, 그리고 변동성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물망 지표는 여러 가지의 이동평균선 다발을 이용을 해서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보고 해당 추세를 확인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1분봉 차트인데 그물망 지표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동평균선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을 델키를 눌러서 삭제하시고 캔들을 더블 클릭을 누르시면은 유형의 그물망 차트가 있습니다. 시작값은 가장 단기 이동평균선이 되는 선이 되는 것이고, 간격은 시작값으로부터 벌어지는 간격값. 예를 들어서 10 이동평균선을 시작값으로 해서 간격을 10으로 하면은 10,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동평균선의 개수가 20개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저는 120 이동평균선을 시작으로 해서 간격을 10으로 해서 이평 개수를 20개로 해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더니 이동평균선이 결합을 해서 나타난 선이 지금 나왔죠. 그래서 이 가장 단기 이동평균선이 되는 120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간격을 10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선은 130, 140, 150, 160, 170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자, 20개의 이동평균선이 있으니까 가장 장기 이동평균선이 되는 이 가장 아랫선은 이제 321선이 되겠죠. 그래서 20개의 이동평균선이 이제 설정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물망 지표를 보시면은, 자,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격을 따라서 이동평균선이 쭉 따라가서 이렇게 발산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이 없는 수렴 구간이 발생이 됐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는 시기에는 충분히 추세가 상방으로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역배열이 되는 구간에서는 매도 추세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물망 지표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수렴과 발산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다던가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이동평균선이 따라가면서 넓이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방향성이 없이 횡보하는 국면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동평균선의 넓이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국면에 있어가지고 전략을 달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수렴되어 있는 국면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이렇게 쭉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급반등이 나오면서 그물망 지표의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그물망 지표가 정배열이 된 것이 아니고 역배열이 되어 있었는데, 급작스러운 가격의 반등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 그럼 이런 국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기존의 추세가 하락 추세를 유지를 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런 급반등에 대해서 아직은 추세의 전환이라고 보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은 대기를 하고 지금 형성되어 있는 고점을 다시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발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어떤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동평균선이 기존의 추세를 나타내 준다면은 이러한 국면에서는 관망하는 거죠. 현재 나와 있는 이 고점, 형성된 고점을 추가로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은 그때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기존의 그물망을 가지고 추세를 보는 게 맞긴 하지만 하나의 방향성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수렴을 했을 때는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어느 방향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가격의 추세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추세가 이러한 하락 추세가 나타났고 꽤 장기 이동평균선이 되는 이런 그물망을 돌파를 한 뒤에 이게 매수 추세로의 전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갔으면 다시 조정을 받겠죠. 이 조정이 있은 다음에 최저점이 되는 이 저점을 지켜주고
다시금 고점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하나의 추세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 때 여기서 바로 매수를 보는 게 아니라 조정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보고 최저점이 되는 이 구간이 지켜진 채로 이전의 고점이 되는 이 전고점이 돌파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매수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돌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들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물론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해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너무 맹신하다가는 쉽게 추세의 흐름에 순응하지 못하고 휩소에 당할 위협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에 너무 매몰돼서 실제 가격 움직임의 원리를 그냥 망각하고 대응을 했다가는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는 그냥 관망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돌파가 됐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형성이 됐네. 자, 그러면은 형성된 그 고점을 만약에 돌파가 된다고 하면은 매수로 진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고점이 돌파가 됐을 때 돌파 매매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 손절은 전저점이 되는 14,792. 자, 여기다가 손절을 잡고 익절은 손절 대비 익절 1대1 구간이 되는 75. 자, 그러면은 여기서 돌파 매매로 진입을 했을 때 손절 대비 익절이 1대1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본인이 스탠다드 한 계약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40포인트라는 가격이 굉장히 큰 손절 범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추가를 한다. 자, 가격 이동평균선을 넣어주는데 여기다가 20, 15, 15, 3 그다음에 색깔을 연한 빨간색으로. 자, 그물망 자체를 굉장히 큰 장기 이동 평균선으로 놨기 때문에 대응을 매수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의 특성이 뭐냐면은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굉장히 가속도가 크게 붙기 때문에 자, 이 이동 평균선에서 매수 대응을 하려고 해도 매수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 이동 평균선을 추가로 이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단순 이동 평균선을 써도 되는데 지수 이동 평균선을 써서 하면은 좀 더 추세를 빠르게 나타내 줄 수 있다. 이 지수 이동 평균선의 개념은 뭐냐면은 이동 평균선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격의 움직임의 종가를 따라가는 두 배로 따라가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기 그물망을 하나 만들고 이걸로 이제 추세를 구분을 하는 거죠. 좀 더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그물망 지표 장기 추세가 있고 단기 추세 하나에 또 그 그물망 하나 만들어서 단기 그물망이 장기 그물망을 하락 이탈하면은 그거를 매도 추세라고 보고 매도로 대응하면 되고 단기 그물망이 장기 그물망을 위로 완전히 밖으로 나왔을 때는 매수 추세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추세라고 일컬어지는 매수 추세 여기서부터 매수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돌파가 되고 나서 단기 그물선을 돌파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눌렸을 때마다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손절은 그물망 하단에다가 마이너스 5틱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된 다음에 다시 고점을 돌파를 해줬을 때부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매수가 되는 거죠. 가격이 단기 그물망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매도 추세인데 장기 트렌드가 매수니까 매수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추세가 이어졌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전 고점이 되는 이 부분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추세가 다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그물망에서 매수를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먹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돌파가 됐고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이 고점을 넘겨줬을 때 돌파 매매로 여기서 진입을 해서 20틱, 30틱씩 스캘핑 매매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전략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추세 매매를 빠르게 따라갈 때는 물량을 받아서 가는 것도 좋지만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거는 전고점을 넘겨줬을 때 추세가 있다라고 인지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파 매매로 스캘핑 매매를 하시면 된다. 자, 여기도 다시 고점 넘겨줬을 때 다시 또 매수로 돌파 매매를 진행. 그리고 여기 고점 돌파되고 단기 조정 주고 다시 고점 돌파할 때 자, 여기서 매수로 진입해서 또 대응. 자, 여기는 매매하면 안 되고 이게 다시 매수로 대응하려면은 이전의 고점이 되는 이 지점을 돌파를 해야겠죠. 근데 돌파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물망 지표에서 이렇게 발산이 됐을 때는 물론 여기서 매수 이렇게 물량을 받아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발생된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는 게 좋다 오히려. 왜냐면은 이 조정이라는 것은 사실 이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고 날아갈지 다시 올라가 줄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 차라리 그러면은 이렇게 조정이 발생이 되고 이동평균선 안으로 그물망이 들어왔으면은 전 고점이 되는 이 부분에다가 손절을 잡고 오히려 매도 대응을 하는 게 낫다. 역추세 트레이딩이 되는 거죠 그때는. 그거에 근거가 되는 것은 그물망에서 발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격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가격이 전저점을 만들고 돌파가 되고 자 다시 이 저점을 돌파가 된다 그러면은 여긴 단기 매도 추세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충분히 또 매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망을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발산 상태에서는 역추세 매매를 고려해 볼 수가 있고 극수렴되어 있는 부근에서는 돌파 매매로 대응을 해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물망 자체의 어떤 흐름을 매매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어떤 방향성의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 가격,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추세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추세가 형성됐을 때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은 또 댓글 달아주시면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